자, 원의 방정식에서 자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취 문제. 이 자취라는 것은 움직인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취.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trace라고 하죠. 움직였어요. 그럼 발자국이 남겠죠. 그죠?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자취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점이 움직인 자체였을 때 그 점을 P라고 두고요. 우리는 X, Y라고 둘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 또는 움직이는 점을 고라고 할 때 그 점을 P, X, Y로 두고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우면 자취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3-10번을 볼게요. 점 A점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일반형이라고 했죠. 위를 움직이는 점 P, 원주 위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아래 그림을 보면 원주의 한 점이 되겠죠. 점 P에 대해서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치. 일단 P점은 원주 위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자치를 Q라고 했으니까 이 Q점을 X, Y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Q점입니다. Q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주 위를 돈다라고 했을 때는 원을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 출발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래처럼 원의 방정식도 그리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 되네요. 요즘 이따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알겠죠.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라는 뜻이에요. 그죠?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 즉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원주 위의 점 P, P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 위의 점을 X, Y로 두면 안 됩니다. 구하는 점 P점을 원주 위의 점 P점을 A, B로 두고 1대2 내분점을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요. 자, 보자. 자, 일단 여기서 정석에서는 뭐 X는 이건 FAB라는 건 뭐냐면 AB에 관한 식, Y는 GAB, AB에 관한 식이란 뜻이에요. X와 Y가 A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AB를 소거하여 XY에 관한 관계식으로 만들면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 문제를 오히려 풀면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자, P점의 좌표를 A, B라 합니다. 그러면 이 점 P는 원주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에다 A, 그 다음에 Y에다 B를 대입하면 첫 번째 AB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주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대2 내분점을 Q점이라 하니까 이 Q점의 자취를 구하니까 Q점의 좌표를 X, Y라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우 간단하게 점 AP는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X는 하고 Y는 하고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내분점 구하는 공식 1 플러스 2분의 1x2 플러스 1y1 2y1 2x1 이렇게 구하죠. 그죠? 그 다음에 y도 1 플러스 2분의 1y2 플러스 2y1 이렇게 구하잖아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에 관한 두 번째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미지수 AB가 두 개고 방정식이 두 개예요. 1번과 2번. 자, 그러면 2번을 1번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A 대신에 3x-20을 대입하고,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다, 그지? 그 다음에 B 대신에 3y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표준형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일반형으로 나타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걸 잘 보고 유제 3-16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한 점이 주어졌습니다. 점 2,1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위를 움직이는 점을 있는 선분의 이번에는 중점의 자치. 자, 위에 예제랑 똑같아요. 한 점이 주어지고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예제에서는 얘를 P로 둔 거죠. 그죠? P. 그럼 얘를 A, B로 두고요. 그죠? 중점의 자치. 보통 중점은 M이라 많이 씁니다. 대문자 M으로 하고요. 얘가 X,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P점 A, B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A, B에 관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그죠? 두 번째는 원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그려서 뭐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죠?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점이니까 구하기 쉽죠. 2분의 x는 2분의 1하고 2분의 a 플러스 2 y는 2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자, 먼저 해야 될 거 1번을 한번 해볼까요? 1번이라 쓰고요. 원주 위의 점입니다. 원주 위의 점 P 원래는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어요. X, Y A, B A, B 자, 이걸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 이퀄 0. 이게 원주 위의 점 한번 첫 번째 하나 공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자, 위에 2,1을 점 A라 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분 AP의 중점이에요. 선분 AP의 중점 M 이 중점의 자치를 구하라는데 중점 M 얘를 X, Y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점 구하는 굉장히 쉽죠. X는 2분의 X좌표의 합 2 플러스 A Y는 2분의 1 플러스 B. 자, 여기서 이 식을 변형해서 A는 또는 B는 꼴로 나타내는 거야. 이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고 변형하면 A equal 2x 마이너스 2 하나 B equal 2y 마이너스 1 두 개. 자, 이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위에 원의 방정식에다가 A 대신에 2x 마이너스 2 y 대신에 2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2y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를 열심히 전개한 다음에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4가 되거든. 그 4로 나눠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전개한 다음에 4로 나누면 됩니다. 유제 3-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점 1,0이고 원점 5를 지나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중심이 1,0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이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 겁니다.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은 픽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중심 1,0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원은 픽싱이 되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OP, 선분 원점과 OP의 중점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먼저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 P 점은 똑같아요. A, B로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점의 자체니까 중점을 M이라 두고 이 중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중심이 1,0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중심이 1,0으로 주어지면요, 그걸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해요. x-1의 제곱 플러스 y-0, 그냥 y의 제곱이죠. 모르는 거는 반지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 쓰면 돼요. 이게 1, 중심 1,0인 원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원점을 지난대요. 즉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 0을 대입하고 y에다 0을 대입하면 r을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r을 구할 수 있는데 대입하면 r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의 제곱 1이 됩니다. 자, 하나 구했죠? 자, 하나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점 P라고 그랬어요. 그 P점의 좌표를 이제 A, B라 두니까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자,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1입니다 라고 A, B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 선분 OP, 선분 OP의 중점이라고 그랬어요. 선분 OP의 중점을 여기서 자, OP의 중점을 대문자 M이라 두는 거예요. 중점을 대문자 M이라 두고 얘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X, Y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O라는 것은 원점이니까 X의 값은 2분의 A가 되겠고 Y의 값은 2분의 B가 됩니다. 아주 쉽게 A의 값은 2X, B의 값은 2Y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처럼 A 대신에 2X, B 대신에 2Y를 처음에 구한 원의 방정식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문제의 조건에서 점 P는 원점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A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A, B는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조건에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죠. 이므로 A는 2X잖아. 당연히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점은 빠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돼. 자, 그러면 대입하면 A 대신에 2X 대입하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2Y를 대입해서 대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양변을 X의 제곱의 개수, Y의 제곱의 개수 4가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나누는 것도 전개한 다음에 나눌 필요 없어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모든 항을 4로 나눠줄 때 첫 번째는 제곱식 안에 들어가니까 2가 됐잖아. 2x-1의 제곱이 되겠고 2분의 2y의 제곱이 되겠고 우변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필수예제 3-11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미지수 m을 개수 또는 상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m이 그냥 실수라고 그랬어요. 어떤 실수. 그리고 나서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 미지수 m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항상 m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m에 관해서 정리하고요. 그러면 얘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m에 관한 항등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m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도 0이 되고 상수항인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도 0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도 두 번째 방정식도 m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도 m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b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b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그럼 두 직선이 교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두 직선이 임의대로 만나는 형태로는 안 돼요. 보통은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 문제는 대부분이 두 직선이 수직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야지 특정한 도형을 그릴 수 있거든요. 수직 조건이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도형을 그리지 못해요. 실제 얘를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야. 두 개를 표준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기울기를 구했더니 하나는 m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n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n분의 1이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m에 관계없이 항상 수직으로 만납니다. 근데 수직으로 만날 때 보세요. 여기서 하나의 직선 A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자체는 뭐냐면 자, 우리가 A점과 B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랬을 때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교점이 만드는 점은 A점과 B점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말입니다. 중심으로 하는 원주 위의 점이 되는 거예요. 이 콤마이를 중심으로 하는 원주 위의 점이 됩니다. 두 직선의 수직수꼴이 나오면 우리가 왜 원의 성질에서 원을 배울 때 원주각을 배우잖아요. 그죠? 원주각과 중심각. 그럴 때 원주각의 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이 조건은 그러면 중심각이 180도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양 끝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 A점과 B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이걸 그림을 그리면 교점이 만드는 원주 위의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교점은 지름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름이 AB니까 당연히 선분 AB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죠. 그 원의 중심은 2,1이고요. 그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니까 2분의 AB가 5가 되는데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 2,1이고 반지름이 오니까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5.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외되는 점을 우리가 찾는 건데요. 자, 보자. 자,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 되지 않는, 될 수가 없는 점을 제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식에서는 x 플러스 2, m의 개수 x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반면에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얘는 항등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x는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죠. 이때는 이 항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항등식을 m의 개수인 y-4는 0이 되면서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y는 4이면서 x는 4가 아닌 경우, 얘는 항등식이 안 됩니다. 근데 위에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있죠. 즉 x는 마이너스이면서 y가 4인 경우 동시에 만족하지 않아요. 둘 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은 항등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조건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메모만 해두세요. 자, 이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아니라 m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 주어졌어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의 자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은 똑같아요. 두 개의 원은 1번의 원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m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 1은 기울기가 m입니다. 근데 m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 마이너스 2,2를 지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일 때 어느 점을 지났냐면 5,5를 지나요. 5,5를 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직선은 상관없는데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1보다 작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렇게 y축에 평행하기 전까지만 그래프가 그릴 수 있어요. y가 평행하기 전까지는 그래프 그려지는데 만약에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그리면 얘는 기울기가 1보다 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구해요. 5,5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마이너스 2,2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전까지. 그래서 여기는 속이 빈 동그라미고요. 여긴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1인 경우 만족하죠. 속이 꽉 찬 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까다로운 문제는 일단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1번을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1번을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3-18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제 3-18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K가 실수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직선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K에 관한 식이에요. 자, K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교점의 자치의 방정식. 자, 위에 예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직선의 조건은 수직 조건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봤듯이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원을 그려주지, 만약에 수직이 아니면 일정한 도형, 원처럼 이렇게 정해진 도형을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위에 예제를 보면서 그대로 풀이 과정을 따라서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직선 한번 볼까요? y 하고요. 플러스 k, x 마이너스 2는 0이죠. 근데 이게 k가 실수라고 그랬어요. 이미 실수 k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을 만족한다는 거야. 즉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겠고 y도 0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k의 개수가 0이면 반드시 y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고정점 A점이라고 해볼까요? 점 2,0을 지납니다. 반드시 지나요. 자, 하나 구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y 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k의 개수 y가 0이면 반드시 상수항도 0이어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예요. 항상. 얘는 항상 이 B점이라 할까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항상.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수직으로 만나요. 자, 우리 수직 조건을 한번 볼까요? 수직 조건 기억나나요? 수직 조건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되면 됩니다. 자, 수직 조건은 이걸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만 그거를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지 않고도 일반형일 때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다.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일반형이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이에요. 그럼 수직 조건은 뭐냐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이퀄 0입니다. x의 개수의 곱의 합,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 조건을 한번 되새겨서 이용해 보죠. 한번. 자, 첫 번째 x의 개수 방정식 조건의 개수 k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방정식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정식의 y의 개수는 1입니다. 그 두 번째 y의 개수는 k예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돼서 0이네? 수직 조건이네. 따라서 수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 조건은 일반형으로 줘뒀을 때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의 개수의 곱이 합이 0이면 얘는 수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만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금 전에 봤듯이 이 정점을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면서 하는 원이죠.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예요. 원. 교점의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교점은 원주 위의 점이에요. 원주 위의 점입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요.
A와 B를 지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A, B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중심을 구해볼까요? 자, 중심은 A, B의 중점입니다. 중점이므로 2분의 2 마이너스 2. 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0 플러스 0. 0이네요. 그럼 중점은 원점입니다. 원점. 중심은 원점이에요. 자, 두 번째,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 자,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니까 2분의 1 AB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 쓰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0 빼기 0의 제곱.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4가 되네요. 그죠?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됩니다. 2. 반지름이 2가 되네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입니다.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가 됩니다. 2의 제곱이니까.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항등식, 아까 K에 관한 항등식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도 항등식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도 항등식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항등식이 되지 않은 조건이 뭐였냐면, x가 2이고, y가 0이 아니면 얘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방정식은.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y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얘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x가 2이고 y가 0이면 얘는 항등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외를 해줘야 돼요. 단 2, 0은 제외.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2, 0은 제외라고 써줘야 됩니다. 다음 예제 12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정점, 정해진 점이란 뜻이에요. 두 정점 AB가 있고요. 점 P가 AP 대 P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네요. 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AP 대 BP를 2대1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선분 위의 점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움직일 때 다음으로 답하시오. 점 P의 자체를 그리시오인데요. 일단은 P점,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P점이니까 P점의 좌표를 x, y라 두고 이렇게 AP 대 BP가 2대 1이 되도록 2대 1이 되도록 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점을 좌표를 우리가 임의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정점의 좌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A점, B점을 정점이라고 했지만 좌표가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두 개의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점이 원점을 지나도록 원점이 될 수 있도록 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0,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a, 0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상 a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P점이 그리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부터 AP 대 PB가 2대 1이라고 하는데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이고 B점의 좌표는 a, 0이고 P점의 좌표, 우리는 P점의 좌표를 x, y로 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대 1을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풀 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로 풀잖아요. 그래서 외항의 곱 AP 곱하기 1은 내항의 곱 BP 곱하기 2. 그래서 AP는 2BP가 되겠고 그런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는 루트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제곱을 해서 풀어요. AP의 제곱은 4BP의 제곱으로 풉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말 그대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AP의 제곱은 루트 없어지고 여기서 x2가 x입니다. x 빼기 2a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bp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아래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전개를 해줘야 돼요.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요 생략됐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서 이제 식을 AP의 제곱 이퀄 4 BP의 제곱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한 다음에 전개하게 되면 대부분 항이 소거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 좌변, 우변을 전개한 다음에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항끼리 계산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0이 되겠고 얘를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2a, 0이고 반지름이 2a인 원이 되겠죠. 이 원은 이제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원점이 내분점이 돼요. 이 원점이 2대1 내분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의 x축과의 교점 이건 뭐냐면 2대1 외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분의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19번을 설명해 줄게요. 자, 이번은 A점과 B점을 좌표로 주어졌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 자, 2대1 내분점. 방금 전에서 봤듯이 외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AP 대 BP가 2대1. 자, 이거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일단 점 P, 이 좌표를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P점의 좌표를 x, y라 두고 자, AP 대 BP가 2대 1이라는 조건으로 한번 원의 방정식 이 조건을 풀면 원의 방정식이 되거든요. 자, 원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자. 자, 먼저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P 대 BP가 2대 1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P 대 BP가 2대 1이에요.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걸 이용하면 AP 이퀄 2BP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자고 한다면 루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제곱하면 2의 제곱 이렇게 제곱이 돼서 얘는 4배 BP의 제곱이 됩니다. 자, 실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돼요. 여기서 P점이 x, y고 PA를 구하면 A점이 마이너스 2, 0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식을 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 y 제곱은 이퀄 4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BP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식을 전개해 주는 거예요. 전개해 준 다음에
이항에서 식을 간단히 나타내는 과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개해 줘 볼까요? 전개하는 건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좌변을 전개해 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요. 우변도 전개해 준 다음에 4를 곱해줘요. 그럼 4x의 제곱, 좀 좁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이동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4x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플러스 4 플러스 4y의 제곱 4y의 제곱 좁네요. 좀 이거는 여유가 있었네요. 4y의 제곱이 됩니다. 좌변을 우변으로 다 이항해요. 그래서 전개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4는 소거되겠고요. 플러스 3y의 제곱 위의 식과 거의 똑같네요. 그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오케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2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관계식 자취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을 볼까요? 점 P의 자취가 직선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접한다라는 것은 대입해서 2차방,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또 있었죠. 원의 경우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한번 1번을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1번을 풀어볼게요. 1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2,1이고요. 2,0이고요. 네, 반지름이 2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2와 같다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하고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절대값하고 3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0 그 다음에 플러스 C 절대값 이 값이 2와 같다.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계산해주면 양변에 분모가 5가 되니까 양변에 5를 곱해서 식을 전개해주면 얘는 절대값 C 더하기 6 이퀄 10이 됩니다. 절대값 푸는 방법 알죠? C 더하기 6이 풀마 10이다 라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값은 우변이 10일 때 4, 그 다음 우변이 마이너스 10일 때 마이너스 14 두 개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설명해 줘 볼게요. 2번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P점이 원주 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원의 방정식을 한번 원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만약에 원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A점, B점은 마이너스 2,0과 그 다음 1,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P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높이가 높으면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높이가 가장 높을 거냐 문제인데 바로 자, 여기서 P점 H는 X는 2에서 수선을 긋는 거예요. Y축에 수선을 긋을 때 원과의 교점, 그죠? 교점이 있겠죠? 교점이 있을 때가 이 원주위의 점에서는 가장 높은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P점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그죠? 그러면 높이는 반지름이니까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자, 삼각형이 PAB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로 고정되어 있고 P점의 위치에 따라 높이만 변하는 건데 당연히 P점은 가장 높은 곳, 그죠? 원에서 X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 X는 2에서 수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PAB의 가장 최대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3이죠. 곱하기 높이가 2입니다. 그래서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